여기도 굵은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잘랐던 굵은 뿌리인데 아직도 강해요. 좀 더 밀어 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밀어 넣었어요. 뒤쪽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굵은 뿌리도 조금 용서해 줍니다. 예. 무조건 굵은 뿌리라서 다 잘라버리면은 또 TR율, 즉 탑앤 보튼, 상층부와 하층부의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은 약한 대로 살짝만 털어주고 다음 분갈이를 기약하겠습니다. 뿌리도 강한 뿌리를 잘라주면 이렇게 약한 데서 더 도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뿌리가 전정이 됐기 때문에 그 힘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약한 뿌리한테 다 전이가 됩니다. 그걸 노리고 우리가 하는 거고, 약한 뿌리를 강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강한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약한 뿌리가 더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수세 조절이라는 게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뿌리를 전정해줘서 이런 약한 뿌리들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뿌리의 생장 구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뿌리의 생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밑에 동영상란에 우리 최보람 아저씨가 뿌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굉장히 심도 있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재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그 영상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뿌리의 생장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물로 가볍게 한번 세척해 주고요. 미진 제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부정물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화분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바닥토는 굉장히 굵은 걸 썼습니다. 10mm 이상짜리를 해가지고 동생사, 저곡토, 경서, 송이서, 약간 강질의 저곡토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강질의 용토를 이렇게 깔아줌으로써
배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7mm 짜리입니다. 저곡토, 동생사, 송이서 이 세 가지만 썼어요. 7mm 짜리 가지고 저곡토 비율을 약 한 50% 정도, 50%에서 60% 정도 사이를 맞췄고, 동생사, 송이서 같은 비율로 해서 주 용토로 들어갑니다. 내가 배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애가 주 용토로 들어가고요. 내가 완성도로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애가 바닥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굵은 용토가 어떤 층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뿌리의 굵기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무의 세력을 높이고 싶다, 강하게 만들고 싶다, 약간 굵은 흙으로 쓰셔서 물을 자주 주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꾹 올라오게 해놓고요. 두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비빕니다. 비벼서 주저앉혀요. 그래야 뿌리 밑으로 골고루 용토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찰싸로 확실하게 결박을 해주고요. 보통 결박을 하실 때 이 꼭지점 부분과 뒤에 꼭지점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힘을 받는 부분에서 결박을 해주셔야지 도중에 여기 세줘버리면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시작점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겨줍니다. 세게 당겨서 감을 때는 부드럽게 집어넣어주면서 감아요. 집어넣어주면서요. 당기면서 돌리면 끊어집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당길 때는 당기기만 합니다. 당길 때 이렇게 당기기만 해요. 그래서 감을 때는 부드럽게, 거의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감아서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쪽 한 번 더 당겨.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밀어놔요. 밀면서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손이 안 다치게끔 이걸 유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당겨. 그 다음에 돌리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요.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조금 더 잘라주고요. 손 안 다치게끔 마감을 해줍니다. 얼마만큼 잘 되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은, 보면 이제 새 뿌리들이 나오는데 정말 약해요. 콩나물 시루보다도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런 약한 뿌리들이 용토 사이로 이렇게 파고드는데 나무가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은
뿌리도 당연히 진동을 느끼고 뿌리조차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상층부에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나무 수세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꽉 조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화분보다 나무가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뿌리들이 다 노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뿌리들은 어차피 살 수가 없고, 또 얘네들이 너무 높여서 서식하는 것도 근장을 보기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5mm짜리 저곡토 동생사 그리고 대나무 숯을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비배 관리, 즉 거름을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 숯 성분을 약간 첨가를 했고요. 상층부에 물마름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곡토 비중을 여기에서는 한 70%까지 올렸습니다. 2층에서 뿌리가 가장 원활하게 이제 생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력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흙을 확 부어버리면 뿌리가 다 눌려갖고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아래로 쏠리지 않도록 뿌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위에서 살 애들은 위에서 살아야 돼요. 아래의 포지션에 위치한 애들만 묻히도록 하고, 위에 있는 애들은 표토 쪽으로 공기를 잘 호흡할 수 있도록 위로 올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뿌리 양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나무 젓가락으로 찔러서 살살살만 흔들어 주겠습니다. 빈 곳으로 용토가 찾아가라고 뿌리와 뿌리 사이 이런 부분을 공략해서 부드럽게, 뿌리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집어넣으셔서 살살살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집어넣으시고 살살살살 뿌리 다치지 않도록 기껏 정성스럽게 해놓고 여기서 막 다 찔러가지고 뿌리 손상시키면은 여태까지 작업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망치요. 어느 정도 작업되고 나면 터뜨려서 빈 곳으로 용토가 들어가 있고 고무망치를 밑에서 이렇게 골고루 쳐줍니다. 진동에 의해서 용토가 확실히 밑으로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마지막 화장토는 맨 위에 이제 깔리는 용토인데, 아무래도 햇볕에 의해서, 이 표토라고도 하는데 햇볕에 의해서 잘 마를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층부의 뿌리들이 물이 금방 말라서 아래쪽으로 이제 생장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요.
어쨌든 우리가 근장을 만들고 이렇게 그 분재수로서 볼만한 걸 만들려면 뿌리가 측근이 잘 발달돼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도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mm짜리로 저곡토 80에서 90%, 동생사 10%에서 20% 정도 해가지고요, 보습력을 더 극대화시킨 겁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곡토 많이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가급적 영하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물 관리할 때 용토가 부서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관수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저곡토를 뿌시면은 그 순간 저곡토를 안 쓰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요. 나는 저곡토를 뿌시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곡토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이만한 용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잡목이라는 범주 안에서 분재를 배양하다 보면은 저곡토를 사용 안 하고 좋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30년 40년 분재 오래 하신 우리 원로분들이나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 마사토로도 정말 잘 배양하세요.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라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깨우친 그분들의 노하우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접목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통용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트렌드로 가서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고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체크해서 매년 갱신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모두 올렸고요. 너무 세게 치지 않고 적당하게 천천히 쳐서, 너무 세게 치면은 이제 밑에 중간층이 위로 올라오고 상토가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살짝만 쳐서 마무리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물 관리만 남았습니다.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는 가급적 사방에서 골고루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이 이제 이 안에 있는 미진을 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물을 흠뻑 주셔서 다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이제 수정물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저 물이 하얀 물이 될 때까지 열심히 줍니다. 계속 줘버리면은 뿌리 양이 많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용토가 흘러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30초나 1분씩 쉬어가면서 계속 몇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뿌리 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을 준다 해도 용토가 넘치거나 흘러나가지 않아요. 이것도 한 가지 팁인데, 이 배속으로는 미진들이 흘러나오는데 가운데 끼어있는 애들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쪽을 기울이셔가지고 물을 주시면은 진짜 그 미진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보세요. 지금 하얀 물이 나왔었는데 또 꼬정물이 나오는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